메인에 링크 클릭해 선착순 투자 전략 얼른 챙겨가세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식 투자에서 계속 손실만 보고 계시나요? 매번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바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바로 20세기 최고의 투자 귀재로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비밀스러운 투자 법칙입니다. 코스톨라니는 무려 80년간 주식시장에서 활동하며 세계 대공황, 두 차례 세계대전, 5.1 쇼크, 블랙먼데이 등 수십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수익을 올린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투자 원칙을 따른 투자자들은 평범한 월급쟁이에서 억만장자로 탈바꿈했고 그의 조언 한마디에 전 세계 증시가 들썩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스톨라니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인간의 심리와 시장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돈에 대한 철학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돈을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성공적인 투자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돈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돈을 벌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와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투자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끊임없는 학습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차갑게 다룬다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논리적이고 계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계란 이론입니다. 그는 주식시장을 산책하는 개와 주인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개는 앞뒤로 뛰어다니지만 결국 주인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개는 주가이고 주인은 기업의 실제 가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들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진짜 가치를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일일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기업의 펀더멘털이며 좋은 기업을 저평가된 가격에 매수해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스톨라니는 어떤 기업을 좋은 기업이라고 했을까요? 그의 기준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첫째, 독점적 지위나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입니다.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기술력이나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회사들이죠. 둘째, 꾸준한 성장성을 보이는 기업입니다. 일시적인 호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진 회사들입니다. 셋째, 우수한 경영진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구조를 가져도 경영진이 무능하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시장의 심리 상태를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정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가가 폭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경제 파탄을 예고하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져 팝니다. 바로 이때가 진짜 투자자들이 행동해야 할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적응 단계입니다. 시장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주가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주저합니다. 이 시기에도 여전히 좋은 매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열 단계입니다. 주가가 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를 합니다. 택시기사도 주식 추천을 하고 주부들도 주식 투자에 뛰어듭니다. 바로 이때가 매도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공포를 느끼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이 코스톨라니의 핵심 철학입니다. 실제로 코스톨라니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1929년 대공황 당시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주식을 팔 때 그는 오히려
대량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십 배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1987년 블랙먼데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주가가 20% 이상 폭락했을 때 다른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였지만 코스톨라니는 침착하게 우량주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법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충분한 여유 자금과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서 투자한 돈을 꺼내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전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가가 폭락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정신적 인내력도 필수입니다. 코스톨라니는 투자자를 세 부류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투기꾼입니다. 이들은 단기적인 수익만을 노리며 차트와 기술적 분석에만 의존합니다. 시장의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주 매매를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무조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성급하게 매수합니다. 하지만 진짜 저점을 정확히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투자자입니다. 이들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시장의 광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 이하로 매수해서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인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스톨라니가 추구한 것은 바로 이런 투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코스톨라니 같은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투자에 대한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도박이나 복권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사업 투자라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의 소유주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기업에 대해 철저히 공부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 모델은 무엇인지, 주요 수익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경쟁업체 대비 어떤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향후 성장 전망은 어떤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의 추이를 확인하고 부채 상황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거시경제 흐름도 파악해야 합니다. 금리 동향, 환율 변화, 정부 정책 등이 투자하려는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 기업이라면 환율 변동에 민감할 것이고 내수 기업이라면 국내 경기 상황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 컨트롤입니다. 아무리 좋은 분석을 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 감정에 휘둘린다면 소용없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욕심을 부리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런 감정적 반응은 투자에서 가장 큰 적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이런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투자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수한 이유와 목표 수익률, 손절 라인 등을 미리 정해두고 기록해두면 나중에 감정에 휘둘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둘째, 분할 매수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물량을 투입하지 말고 여러 차례에 나누어 매수하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코스톨라니는 항상 투자 가능한 자금의 일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유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추가 매수할 여력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겨도 투자한 주식을 손해보며 팔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업종의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투자 성과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투자한 기업들의 실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자 논리가 깨졌다면 과감히 손절해야 합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시간의 가치입니다. 그는 복리의 마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 15%의 수익률도 10년간 지속되면 원금의 4배가 되고 20년간 지속되면 16배가 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려고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좋은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코스톨라니 자신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고 때로는 큰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점점 더 나은 투자자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이런 끊임없는 학습 자세였습니다. 코스톨라니는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인내심을 꼽았습니다. 좋은 기업을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주가는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고 언론에서는 온갖 소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투자자라면 이런 단기적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또한 코스톨라니는 겸손함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항상 우리보다 똑똑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따라서 자만하지 말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설령 몇 번 성공적인 투자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실력인지 운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톨라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독립적 사고입니다. 남들이 무엇을 하는지, 언론에서 무엇을 말하는지에 귀 기울이되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투자 결정은 자신이 내려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공부와 분석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코스톨라니의 투자 철학과 방법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기업을 저평가된 가격에 매수해서 장기간 보유하되 시장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독립적 사고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충분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며 끊임없이 학습하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을 철저히 따른다면 여러분도 코스톨라니처럼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인내심과 절제력,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이런 투자 마인드를 체득하게 되면 평생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코스톨라니의 투자 철학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 세계에는 더욱 깊이 있는 통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회와 리스크를 보는 그만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달랐습니다. 그는 리스크가 클수록 기회도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리스크를 관리하느냐였습니다. 코스톨라니에 따르면 진정한 투자자는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생 기업에 투자할 때는 그 회사가 망할 확률도 높지만 성공했을 때의 수익률은 기존 대기업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확률을 냉정하게 계산해서 기대값이 플러스가 되는 투자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스톨라니는 젊은 시절 상당히 위험한 투자들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였지만 그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했고 성공했을 때의 보상이 충분히 컸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계산적 담대함이 그를 평범한 투자자와 구별되게 만든 요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톨라니는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의 유명한 공식이 바로 돈과 심리가 트렌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은 결국 이 두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주가가 오르고 돈이 빠지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심리적 요소가 더해지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경제 상황은 좋지 않은데 사람들의 심리가 낙관적이라면 주가는 실제 경제 상황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면 주가는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바로 이런 괴리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낙관적일 때는 팔고 과도하게 비관적일 때는 샀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코스톨라니가 가장 주목했던 것은 성장 산업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 변화로 인해 급성장하는 산업에서 진짜 부자가 탄생한다고 믿었습니다. 19세기에는 철도 산업이 그랬고 20세기 초에는 자동차와 전기 산업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는 컴퓨터와 통신 산업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성장 산업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산업의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코스톨라니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인지, 어떤 사회적 변화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장 산업에 투자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거품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가 나타나면 처음에는 과도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 기대 사이에 괴리가 드러나고 주가는 급락하게 됩니다. 이후 진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만 살아남아서 다시 성장하게 됩니다. 코스톨라니는 이런 패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장 산업에 투자할 때도 매우 신중했습니다. 초기 거품이 꺼진 후에 진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품 붕괴의 위험은 피하면서도 장기적인 성장의 혜택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식의 적정한 가격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코스톨라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기업이라도 가격이 충분히 싸면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톨라니가 즐겨 사용한 방법 중 하나는 기업의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장 가치가 장부 가치보다 훨씬 낮다면 그 기업은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장부 가치 자체가 부정확할 수 있고 시장이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조사를 통해 그런 요소들을 걸러내면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주가로 나누면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수익률이 은행 금리보다 충분히 높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미래 성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는 수익률이 낮아도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가 가장 흥미로워했던 것은 바로 턴어라운드 주식이었습니다. 이는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 어려움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치 잿더미에서 다시 살아나는 불사조와 같다고 해서 그는 이런 주식들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턴어라운드 주식의 매력은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량 기업을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기업들 중에는 본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이 일시적인 것인지 구조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코스톨라니는 턴어라운드 주식을 고를 때 몇 가지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기업의 핵심 사업 자체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 실수나 일시적인 시장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둘째, 새로운 경영진이나 새로운 전략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한다면 회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셋째, 재무 상황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부채가 너무 많거나 현금이 부족해서 파산 위험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시장에서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기업을 포기했을 때 진짜 기회가 생깁니다. 실제로 코스톨라니는 이런 턴어라운드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린 경험이 많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모든 사람이 외면할 때 과감하게 투자해서 그 기업이 회복되면서 몇 배의 수익을 거둔 것입니다. 물론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만 성공한 경우의 수익률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증권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널리스트들이 사용하는 많은 표현들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목표 주가나 투자 추천 등급 같은 것들을 불신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미래의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애널리스트들은 자신들이 속한 증권회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권회사가 주관사로 참여한 기업이나 큰 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분석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참고 자료 정도로만 활용하고 최종 투자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톨라니가 특히 의미 없다고 본 표현들 중 하나는 중립이나 보유 추천이었습니다. 이는 실제로는 매도 추천과 다를 바 없는데도 직접적으로 매도 추천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하는 완곡한 표현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진짜 좋은 주식이라면 매수 추천을 할 것이고 나쁜 주식이라면 매도 추천을 해야 하는데 중립이나 보유 같은 애매한 표현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톨라니의 차트에 대한 견해는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차트 분석이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과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차트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은 피할 수 없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는 차트 분석의 한계를 정확히 꿰뚫어 본 말입니다. 차트는 과거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실제 가치는 무시하고 단순히 주가의 움직임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접근법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차트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결정의 핵심은 항상 기업의 펀더멘털이었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아서 적정 가격에 매수하되 차트를 참고해서 조금 더 유리한 타이밍을 잡는 정도로만 활용했습니다. 결국 코스톨라니의 모든 투자 철학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현재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을 바탕으로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평범한 투자자를 뛰어넘어 진정한 투자의 귀재가 되는 비밀입니다.